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3주 한 달 됐나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도 계속 뉴스 특보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선거운동, 선거 기간 제가 보니까 47일 총선까지 이렇게 남았는데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근황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네. 예,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에 다 전념을 해야 되고요. 네. 또한 저희들도 선거운동을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꺼리는 대면 접촉이라든지 네. 또는 악수를 청한다든지 또는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리를 내다 보면 타액이 그렇죠. 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출근 시간에 피켓 들고 이렇게 네네. 목례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어떠신가요? 이제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지요. 네. 안 만나 뵙고 이제 이런 인터넷, SNS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래통합당 얘기도 그렇고 최근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희경 의원도 그렇고요. 그 한 행사에서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국회가 또 폐쇄되기도 했고 검사를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받으셨죠? 예, 저도 받았습니다. 그 선별 검사 질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저희는 궁금하네요. 우선 그 행사는 이제 대강당이니까 굉장히 큰 강당이죠. 네. 그 안에 이제 확진 받으셨던 분이 그 안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접촉은 없었고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혹시 국민들을 위해서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받은 겁니다. 네, 네. 우선 선별 진료에서 가서 보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왜 왔냐 그러는데 네. 이런 확진자가 그 공간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코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네. 시료를 채취를 해서 네.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독감 검사할 때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 그렇습니다. 쪽에서, 예. 큰 봉으로 네. 이제 양쪽의 코를 통해 가지고 체액을 예. 이렇게 축출하는 거고 네. 또 이제 입 부분으로 축출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이 다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정부에서도 좀 지원하는 이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번은 못하지만 향후에 네, 네. 이럴 때는 예비비를 통한다든지 해서 의심이 나는 그런 국민들이 오면 네. 선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성 판정을 받으셔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 SNS 봤더니요. 손소독제 직접 만드시고 예. 지금 보셨군요. 갖고 나오신 거죠? 네, 한번 뿌려보시고. 네. 일단 보기에는 보통 소독제랑 똑같은데 저도 한번 그렇죠. 좀 예, 제가 한번 주시겠습니까? 드릴까요? 예. 네. 예. 이게 좀 지금 주시고 예. 성일종 의원도 제가 뿌려드리겠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성일정 의원님이랑 저랑 같은 정무위원회고 네. 또 소위도 같습니다. 금융을 다루는 제일 법안 소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일정 의원님 음성 판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안 그랬으면 뭐 저도 아니, 이거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워낙 선제적으로 예. 국민들께서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직접 손세정제를 만드시고 만든 올리신 이유는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있어서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아마 손을 얼마나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항상 이렇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제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가 3일 전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마스크도 정말 구할 수 없었고 세정제마저 약국에서 거의 동날 정도로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 마스크와 세정제에 대한 우리 가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적은 돈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항상 휴대하면서 손 위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이러는 차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고 또 우리 보좌진이 네. 한번 의원님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약국에 가셔서
알코올 82%를 사면 됩니다. 62%를 사도 되고요. 네. 알코올 62%를 사면 바로 거기다가 글리세린만 합쳐서 이렇게 넣어서 흔들면 되고요. 알코올 82%를 매입을 해서 증류수, 네. 증류수를 약 7대 3으로 섞습니다. 네. 만일 증류수가 없으면 물을 끓여서 네.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글리세린을 적당량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흔들면 네. 이것이 완벽한 손 세정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휴대해 다니면서 수시로 네. 한 10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손을 닦으면 손위생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SNS에 올렸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신 게 사실 그동안엔 코로나19로 인한 뭐 뉴스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랑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19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회담이 시작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야의 뭐 초당적 협력이라는 면에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께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를 모였으니까 아마 총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이 국난적 측면이고 특히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 예측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52개의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국하는 걸 막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안 막고 있거든요. 예. 중국도 지방정부가 한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오다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도 막고 있는데 우리만 안 막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문제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을 하지 아니하면서 국내에서만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것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외부 중국에 대한 이 입국을 차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제가 이 표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우선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표를 좀 잡아주시죠. 지금 3단계로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3단계로 나와 있는데 나눴는데 제가 이게 좀 보이지를 좀 잘 않는데 네. 초기 입국 금지와 격리 조치 국가가 있고요. 나중에 입국 금지시킨 국가 그리고 막지 않은 국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아예 못 들어오도록 중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도록 막은 나라에서는 거의 발생 빈도가 1명이나 2명 아주 적습니다. 네. 중간에 한 나라들도 그런 대로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예 막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로 저렇게 좀 늘어나 있거든요. 이 숫자는 지금 세계가 발표한 것이고 질병관리본부가 28일 날 9시 현재 내준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이 중국인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왜 이걸 안 막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화하시는 것 중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구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서 의료진들과 모든 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감염원에 대한 차단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국민의 저 대통령이 뭡니까? 이 정부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바로 이런 분들이 오늘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성일종 의원께서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확대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이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대화 테이블 위에서 경론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김병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고 보고요. 성일종 의원님 저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막았지만 네. 지금 이제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2월 4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안 막은 건 아니고요. 후베이성은 막고 있죠. 후베이성을 경유하거나 후베이성 출신으로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는 막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부 다 막고 있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2월 4일 날 기점으로 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총 11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는데 그중에서 중국인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중국인들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이익, 국민의 이익에 과연 부합하느냐. 아마 그거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마 경제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한 30% 정도가 중국에 의존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거를 눈치 보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연한 현실이죠. 엄연한 현실이고 중국에서 부품과 원료를 소싱해서 한국에서 제조해서 다시 중국으로 받는. 그래서 중국이 우리 하나의 시장이 된 거죠. 나라만 다를 뿐이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국민의 이익. 그리고 기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만히 됐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인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네.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반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지역 확산이 심해지고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인 입국 금지도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네. 방역 체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의 손에 맡겨서 네.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네. 정치나 경제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 문제입니다. 네. 이란이 말이죠. 우리 한국이나 이란이나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제재 봉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이란도 처음에 안 막았지 않습니까? 이란이 지금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란도 막았어요. 그러면 왜 이란이 막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후베이성만 막았다 그랬는데 춘절을 통해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14억의 인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나요? 중국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의 수가 매일매일 증가하는 이 비율하고 네. 중국 정부가 증가했었던 비율을 와보면 중국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몇억 명 정도가 나왔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이걸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염자들이 중국을 공항을 들어온다고 할 때 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차단이 되지만 보균된 상태로 들어왔었을 때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 춘절을 설날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갔고 지금도 몇천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막지 아니하면 우리 내부에서 그 힘들게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이 그 고생을 하셔도 예. 또다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막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시진핑 방안에 매달렸던 이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한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일종 의원 말씀은 이제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현재 대응에 대한 좀 문제점 그리고 좀 실패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수회담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라도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이 나서 빨리 저는 이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린 자존심도 없습니까? 중국은 방역이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방역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는 네. 국민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빨리 방역하십시오. 네. 우리 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김병옥 의원의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네, 그 경제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이 먼저다. 동의합니다. 네. 예, 동의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중국인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인 입국을 막은 것에 대해서 저는 반론도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갑론을박을 하고 계속 이것을 논쟁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그걸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빨리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을 하고 이래서 그분들께서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만남 속에서 정말 초당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합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요. 저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지금까지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죠. 네. 빨리 이것을 조기에 예방을 하고 진압을 하고 이걸 척결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힘겨워하고 있고 네. 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까지 우리가 외쳐야 되는 예.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방점을 찍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의 멋진 합의가 나와주고 네. 그 합의에 기반을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모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간의 회동이 3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회동은 90분, 1시간 반 조금 넘게 진행이 됐다라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표대로 막지 않은 나라는 확산 속도가 너무 많고 감염된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건 다 통계예요. 과학은 통계잖아요. 이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요 정당 원래 나눴던 그 전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7일 동안 이제 총선이 그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역대 어느 선거와 비교해도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안 나는 지금 워낙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총선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견해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총선 연기의 가능성, 정당성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총선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요, 위기가 왔을 때 국민의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만 또 다른 국가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돼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민주국가가 갖고 있는 굉장한 정치적인 시스템이에요. 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을 돌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국가라고는 유기체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6.25 전쟁 시에도 총선은 있었습니다. 왜 있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국가가 선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 국가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국민들한테 안심시키고 그 시그널을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총선을 연기한다? 국가가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네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네. 역량을 집중할 것대로 또 풀을 건 풀대로 하지만 네. 총선의 흐름은 또 총선대로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희망이 있고 네. 나라가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를 국민한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병욱 의원께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여야 간의 의견이 지금 나뉘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당에서도 주장한 사람이 저는 아직까지 없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소수 야당의 한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가면은 국민들에게 과연 그 정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만이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도 재편되면서 네.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변수가 이제 이것이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 그럼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저는 총선은 예정대로 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그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따라서 총선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모두가 여야 정치권이 합쳐서 코로나19를 제대로 예방하고 막아내는데 총력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번에 두 분을 모실 때는 코로나19의 사태가 조금 더 진화되고 우리 국민이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